Hola, ¿qué tal? ¿Cómo están todos? Chastco. Ya empezamos. 시작합니다. Chastco. 오늘은 동네 한 바퀴 그냥 돌려고 나왔어요.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산책길에. 이렇게 나와서 걷다 보면은 마음도 상쾌해지고 걱정 근심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불경기라 그래서 정말 사는 게 만만치가 않죠. 1년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만 100만 명이 넘어갔다 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불경기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대단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역경을 딛고서 지금 몇십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고 선진국 중에 세계 최고 선진국 중에 한 나라가 되었을 말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만들면은 세계 표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화, 경제, 또 방산산업, 조선업까지 정말 대단한 나라로 발전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저력이라 그럴까요? 또 교육열? 이런 것 다 생각하면은 정말 대단한 민족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첨단 반도체 산업부터 우주항공 산업까지. 대한민국의 GDP는 1조 8,394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경제 규모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 발전을 시작하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노동력이 풍부하며 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과 서비스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1대1로 구상을 통해 국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와 혁신적인 기업 문화, 풍부한 자원과 인재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 IT, 바이오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세일가스, 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로봇 산업과 의료 산업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강국 독일은 탄탄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높은 기술력, 노사 협력과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대표적이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서비스업과 융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문화유산, 높은 교육 수준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충분히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해야 하며 국민들도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형외과에 다녀왔습니다. 발목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신발을 하나 샀는데 조금 약간 큰 듯 했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거니 하고 신고 다녔는데 한참 신고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발등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계속 또 한 열흘 정도 이상 계속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병원을 가봤죠. 그랬더니 발목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발목 관절염은 외상이나 염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걸을 때 통증, 발목의 뻣뻣함, 움직임 감소, 소리 및 물이 차는 현상이 있습니다. 발목 관절염은 다른 관절에 비해 발생률이 현저히 낮지만 70% 정도가 외상 후유증으로 발생하므로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진단은 체중 부하 상태에서의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절 간격의 변화에 따라 발병 단계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비해 연골 두께가 3분의 1로 얇아 한 번 손상을 입으면 주변 관절과 조직에 큰 압력이 전해져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태생부터 얇게 만들어졌어도 강도가 잘 유지되므로 나이가 들어도 무릎이나 고관절에 비해 잘 늙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관절염, 고관절염은 자연적으로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 점이 커서 치료 환자가 대개 노년층인 반면 발목관절염은 80% 이상이 예전에 골절이나 인대 손상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합니다. 특히 계절별로 여러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그 비율은 점차 커지고 있어 후외상성 관절염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아무 질병 없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차스트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